북극 영상정보 채널 지금 북극은 14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수 군사작전 이후 러시아가 서방으로부터 전 방위적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언론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오랜 시간 북극에서 공동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 국제 공조를 해온 북극 이사회 회원국들이 의장국인 러시아를 제외하고 7개국만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 최근 행보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며 북극에서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충돌이 일어날 경우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현 상황에서 400만 북극 주민의 평화는 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미국을 비롯한 북극 이사회 7개국은 북극 이사회를 통해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재개하고 과학, 학술 분야를 비롯한 여러 프로젝트의 공동 진행을 촉구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연달아 북극을 러시아의 미래 성장의 전초 기주로 발표한 바 있는데요. 북극 이사회 의장직 수행이 끝나는 오는 2023년 이전에 우크라이나 상황과 별개로 북극에서의 국제 협력 관계를 되돌리고 싶어하는 러시아가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9월 5일에서 8일까지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제7회 동방경제포럼이 열렸으며 아젠다는 다극 세계를 향하여입니다. 동방경제포럼에서 나온 몇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러시아 외무부 대사이자 북극 이사회 고위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니콜라이 코르추노프는 북극에 대한 MFA 협약의 일환으로 인도 외무차관을 만나 북극 지역에서의 양국 협력 관계의 심화를 논의하고 특히 새로운 양국 물류 운송의 허브로 북극 항로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러시아는 인도 기업이 북극의 반코르 유전 및 가스전 개발에 대한 참여와 보스톡 석유 프로젝트, 야말 LNG, 알틱 LNG2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르추노프는 또한 북극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주요 파트너 자리에 아태 지역 국가들의 중요도가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환경과 기후 문제, 에너지 부문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 북극 항로, 물류 허브 개발 문제 등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동양의 국가들과 협력을 심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둘째, 동방경제포럼 시작 직전에 나온 동방경제포럼 저널에 따르면 러시아가 북극 항로 개발의 일환으로 오는 2035년까지 B급 화물선 건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쇄빙선 12척을 포함하여 북극 함대를 위한 총 153척의 선박을 건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13화에서 소개해드린 러시아 연방의 새로운 해양 독트린의 기조에 따라 러시아는 앞으로 핵 쇄빙선의 건설 및 운영에서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원자력 발전소 및 핵 폐기물용 선박의 처분 기술 향상과 원자력 선단의 안전 운항에 관한 기반시설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건조된 쇄빙선인 아르티카와 시베리는 북극 항로에서 이미 운항 중에 있고 오는 11월 직렬 만능 핵 쇄빙선 우라리 추가적으로 취항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크라스노야르스크 북쪽에 위치한 타이미르 지역에 북부 원주민들이 새로운 정착지로 사용될 거주지를 건설할 것이며 이 프로그램은 노르니켈사의 지원을 받아 공립학교 등을 포함하여 오는 2026년에 건설이 완료되어 6,700명 단위의 마을이 될 것이라고 안드레이 그라체프 노르니켈사 부대표가 포럼 중에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북극의 도시 무르만스크가 지역 청년들을 위한 종합 정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영 알틱 시스템을 서비스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출시될 예정인 이 포털 사이트는 무르만스크의 젊은 세대에게 필요한 사회적 지원이나 보조금, 채용 정보, 주제별 커뮤니티, 여가, 공연 문화예술, 의료, IT 등 청년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섹션별로 총망라한 대표적인 공공통합 웹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러시아 극지방 정보정책부가 밝혔습니다. 조만간 모바일 플랫폼 스토어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될 동 서비스의 링크는 영알틱.rf라고 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로스네프트사가 북극 지역에서 자사의 대규모 학술 과학 활동 시작 10주년을 맞아 10년간의 극지방 탐험과 연구 활동을 총정리하는 북극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출판하고 동방경제포럼에서 출판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2012년 노바야 제물야의 활강바람 연구를 위해 두 척의 연구선을 북해로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로스네프트사의 대규모 북극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로스네프트사는 38개의 탐사와 100만 톤이 넘는 빙산 견인 실험, 러시아제 첨단 장비의 90% 이상을 북극에서 연구하여 북극해 항로 개발과 얼음 상황의 제어 관련 기술의 개발을 위해 사용했다고 안드레이 쉬시킨 로스네프트사 에너지 및 현지화 혁신 담당 부사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자들이 직면했던 여러 과제와 솔루션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카라해와 랍테프해, 바렌츠해 등의 생태 지도 등 여러 기관과 과학자들이 다수 참여한 정밀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북극의 재발견이라는 이 책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래 지구촌에 있어 북극 지역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끔찍한 자연재해와 질병들로 인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한 번쯤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극이 해빙되기 시작하면서 국제사회는 북극 항로의 유용성에 대해 기대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북극 항로의 적극적 이용은 자연의 개발과 보존이라는 오랜 인류의 딜레마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조금은 위안을 줄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이번 동방경제포럼에서 모스크바 대학교 해양센터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해양센터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북극 항로의 수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업 물류 운송 활동이 예상한 것보다 북극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뚜렷하지 않으며 이 수준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올 전반기 북극 항로 개발 계획 2035를 승인한 상태입니다. 동 계획은 수출 화물 기반 증가, 연안 및 트랜짓 교통량, 항구 및 기타 기반 시설 현대화, 북극 화물 및 쇄빙선 개발 등을 목표로 하는 5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러시아 정부의 수송 목표량은 2억 2천만 톤에 달합니다. 이상으로 14화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